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반려동물 학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입니다. 저는 재작년에 반려견이었던 강아지 둘과 이별했습니다. 최근 5월 8일에 생후 3개월째인 강아지를 새로운 반려견으로 입양했는데요. 이름은 두두입니다. 그 전에 반려견이었던 아이들 이름이 두리와 두부였는데 이들의 첫 이름을 따서 두두라 하였습니다. 그러다 오늘 직업상 법원 판례를 검색하다가 진돗개를 학대한 자를 형사처벌한 주목할 만한 판결을 보았습니다. 가급적 감정을 자제하고 이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축약하여 소개합니다. 우리가 사람 아닌 다른 생명체를 존중해야 하며 학대해서는 안 되는지를 잘 표현한 판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년 5월 8일 선고 2019 고단 3906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입니다. 한편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입양 후 2시간 만에 진돗개 개소주 도살 국민청원 내용, 이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씨는 지방 어느 도시의 지역주택조합장이었습니다. 이 주택조합은 아파트 264세대를 신축하기로 하고 아주 종합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사는 신용도가 낮아 금융회사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못 받게 되어 아파트 건설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조합씨는 아주종합건설에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조합씨는 아주종합건설의 현장 사무실 앞에서 2018년 10월 중순경 이 건설사의 현장 책임자인 김견주씨가 기르던 생후 4, 5개월짜리 진돗개의 목줄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3, 4회 때리고 발로 3, 4회 걷어차고 목과 머리를 밟았습니다. 이 조합씨의 이러한 행동은 같은 해 10월 말경, 11월 중순경, 12월 초순경, 12월 중순경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19년 1월 15일 오후 3시경에는 같은 장소에서 이 진돗개를 강목으로 4, 5회 차례 때리고 발로 7번 걷어차고 목줄을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발로 머리와 목을 밟는 등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씨의 이러한 행동은 말 못하고 반항할 수 없는 동물을 학대한 행위입니다. 이 씨의 범행 동기와 그 불법성과 심각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주택조합장인 이 씨가 시공사의 대표에 대한 불만을 화풀이하고자 그 대표가 기르는 진돗개를 약 6개월간 지속적으로 학대하였다. 범행 경위와 동기가 견주에 대한 보복 또는 원한에서 비롯된 점, 범행 기간과 횟수가 이례적이지 않으며 피해 동물이 성견이 아닌 생후 약 4, 5개월가량의 강아지인 점, 특히 이 씨의 범행이 촬영된 CD 영상에서 확인된 범행 방법과 태양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인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재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이 단지 장난에 불과하고 학대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이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씨의 동물 학대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동물은 분명 생명체에 해당함에도 과거 동물에 대한 인식에는 단순히 동물을 식량, 의료를 위한 수단이나 자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데 한정됐고, 이는 우리 민법상 동물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으로 취급받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서구 사회에서는 이러한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생명체로서의 동물을 보호해야 하고, 더 나아가
동물을 하나의 권리 주체로서 인정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 동물 권리선언은 모든 동물이 생태계에서 존재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의 평등은 개체와 종의 차이를 가리지 않으며 모든 동물의 삶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동물은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잔인하게 학대당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 반려동물은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독일은 동물이 물건이 아니며 국가는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1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 방지 등을 통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동물도 존엄한 생명체의 하나로 보호받아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이 법은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거나 학대하는 행위의 입법성을 더 이상 간과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동물에 대한 생명 침해 행위나 학대 행위가 있을 경우 동물 역시 그러한 고통을 느끼면서 소리나 몸짓으로 이를 표현하며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학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거나 결여되어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동물 학대 행위를 단순히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손괴 행위로 인식할 수 없으며, 특히 가학적, 충동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히 재책을 물어야 함이 타당하다. 게다가 동물이라는 생명체에 대한 경시 행위에 대하여 우리가 더욱 신경을 쓰고 방지해야 하는 이유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그 학대나 폭력 행위를 사람에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호순, 유영철 등 일부 연쇄살인범의 행동은 그들이 자신의 개를 도살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인식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이들의 생명 존중 의식 미약이나 부존재 인식이 언제든 사람에게 향할 수 있는 것이다. 최소한 우리 곁에 살고 있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포함시킨다고 가정하면 반려동물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위치에 존재하는 것이다. 동물 학대 행위는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존재에 대한 혐오 내지 차별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시의 이번 범행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생명경시 행위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대하여는 엄정한 죄책이 부과되어야 한다. 이번 범행에 대해 검사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으나 범행의 재질이나 비난 가능성에 비춰 과소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씨의 재질이나 비난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이씨의 형사책임 정도에 적합하다고 하면서 이씨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징역 1년에 처하고 법정 구속에도 시원찮을 판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라니. 그럼에도 이러한 동물 학대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검사가 구형한 형량을 높여서 처벌했다는 점에서는 조금이나마 반려견의 한 사람으로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